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입니다. 이대 서울병원 모아센터가 온라인으로 출산 교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경아 교수님과 함께 산전 관리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통주사, 그리고 출산 중에 얼마나 통증이 있을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문성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성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촬영 요청을 받고 정말로 사실 궁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무통분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아는데 또 당연히 무통분만 어떻게 하나요? 어떤 부작용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모범 답안도 다 있지만 사실 그거는 네이버 검색이나 아니면은 다른 동영상을 찾아봐도 다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무통분만의 역사부터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요, 교수님? 예. 왜냐면은 항상 여성에게 어떤 의료 기술이 베풀어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무통분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통분만이 처음 시작되던 19세기 중반이 여성의 분만통, 그렇게 무서운 통증조차도 신이 주신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식을 깨려고 노력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분은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과 의사예요. 산과 의사시면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분이 그 당시 영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산과 의사였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마취과 의사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는 산과와 마취과가 이게 구분되던 시절이 아니고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또 마취도 동시에 진행하는, 왜냐면 이제 마취약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847년에 골반 기형이 있던 산모의 정상 분만에 있어라고 하는 그게 최초의 마취제인데 그 마취제를 사용해서 이 산모의 분만을 돕게 됩니다. 이 일을 해내고 나서 이 닥터 심슨은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받게 돼요. 일반 대중으로부터 또한 학계로부터. 기형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도왔는데 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그 19세기 중반까지 여성의 그 어떤 그 정상적인 분만에 있어서는 그 신이 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과정으로만 봤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는 엄청 심한 그 통증을 줄이려고 진통제 같은 걸 조금 요구한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처벌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같은 학계의 의사들로부터 이제 심슨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거에도 또 일리가 있는데, 마취제가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마취제가 태아라든가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닥터 심슨을 이제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닥터 심슨은 굉장히 꿋꿋하게 버티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산과 의사로서 실력도 굉장히 했지만은 환자의 고통에 진정 공감하는 그런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것이 어떠한 고통에도 생리학적인 가치란 없다.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도 생리학적 가치란 없다. 그 고통은 그걸 겪는 환자를 파괴할 뿐이다. 참 모든 사람에게 아파본 사람들의 신금을 울릴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닥터 심슨이 그 이 무통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논쟁거리를 불러왔고 그 논쟁이 끊이지가 않았는데 이 논쟁을 끝내주는 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시죠? 제가 질문 하나 이제 퀴즈를 내는 건데 힌트를 드릴게요. 그럴 만한 여성이라면 대단한 여성이겠죠. 대단한 여성이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여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하면은 영국을 피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이제 최고로 손꼽히는 그 여왕님인데, 빅토리아 여왕하고 그 부군이었던 엘버트 공하고 사이에 9번의 출산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게 초산이 제일 통증이 심하고 이게 경산부들, 그러니까 분만이 계속되면은 좀 출산이 쉽다고들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여왕님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프셨어. 엄청나게 고생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8번째 출산 때 여왕님의 주치의가 이때는 존 스노우라고 하는 그 의사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요. 여왕님 무통분만을 원한다고. 그래서 닥터 스노우는 여왕에게 이서다음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제 마취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클로로포름을 써서 성공적으로 여왕님을 무통분만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 난리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래서 비밀리에 한 거예요. 절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왕님이 마취제를 써서 분만을 했다는 소문이 이제 영국 전역에 쫙 퍼지는 거죠. 이제 루머로 뒤에서 전부 수덕수덕 여왕님이 무통분만 했대. 이제 그럼 난리가 나겠죠, 이제. 예? 특히 학계의 의사들이 이제 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켜준 사람한테 무통분만 시켜준 사람한테 대체 어떤 사람이 여왕님한테 이렇게 무서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면서 그 약을 이런 무서운 짓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진실인 만큼 영국 전역으로 이 사실이 퍼져나가게 되고 여성의 통증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견고한 대중의 인식 종교의 힘까지 곁들여진 그 견고한 벽을 부수게 됩니다. 여왕이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게다가 여왕님이었고 다산의 여왕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많은 분만을 해보신 그 고귀하신 여왕님께서 신다음가는 위치의 여왕님께서 무통분만 하겠다고 했고 무통분만으로 잘 나왔다는데 맞아요. 이제 대중들은 자신들의 인식을 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님은 그 8번째도 무통분만 하셨고 9번째 마지막 출산 때도 무통분만 하셨고 좋으셨구나.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제가 너무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실 솔직히 좀 재미가 없을까봐 역사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 산모들하고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통분만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때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요. 무통분만이 그러니까 무통주사가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통이 시작됐을 때 바로 맞을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병원도 공통적인데 네네. 분만 제1기가 시작되고 나서 자궁경부가 3cm 열렸을 때, 3cm 이상 열렸을 때. 그러니까 분만 제1기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자궁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면 10cm까지 열린다고 하거든요. 10cm까지 열리는 때를 분만 제1기라고 하는데 자궁경부가 3cm 이상 열렸을 때 상과 선생님이, 상과 의료진이 내진을 해보시고 자궁 수축도 규칙적이고 3cm 열렸으니까 이제는 무통분만을 시작해도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통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인가 그때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 산후조리원이라고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었어요. 맞아요. 봤어요. 너무 재밌었죠. 엄지원 씨가 굉장히 연기를 사실 정말 잘해줬어요. 그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배가 너무 아프니까 무통 가져와. 소리 지르다가 이제 상과 의사가 와서 이제 내진을 해보고 이제 4cm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무통주사 맞을 수 있다 하고 이제 무통주사를 맞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요즘 드라마가 다 그런데 의학적 장면을 되게 잘하세요. 주인공이 무통주사 맞고 와 무통 천국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산모분들이 그렇게 무통주사 맞고 나면 괜찮아지시나요? 네, 보통 우리가 그 통증 점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 막 정말 최고의 고통이 10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모가 내려오시기 전에는 최저가 6점이고요. 많이 말씀하실 땐 8점. 그럼 8점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손가락 잘렸을 때 통증. 저희가 이제 그 무통주사 시술을 해드리고 이제 무통주사 약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보통 그 작용이 완전히 잘 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이제 상과 의료진은 이제 태아 상태하고 이런 걸 체크하고 저는 또 이렇게 산모의 척추 몇 번에서 몇 번 사이에 내가 주사를 놨고 카테터는 몇 센치에 넣고 약은 얼마 썼고 뭐 의료 기록도 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산모한테 가서 산모의 상태를 살피게 되는데 굳이 통증 점수를 안 물어봐도 우리 산모의 표정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무통주 시술을 하기 전에 산모한테 확인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는데 산모가 너무 아프시니까 대답을 사실 못해요. 그래도 억지로 어떻게 이렇게 사인도 하고 이렇게 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하는데 그걸 하고 약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미 저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산모가
도란도란 상가 의료진이 항상 네. 내려오시거든요. 그 상가 의료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잘 됐네. 그러게요, 이제 성공적이네.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가서 점수로도 물어보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0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와. 근데 이거는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나 약물이 다 개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전에 저희 선배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로는 본인은 그 무통 분만을 이렇게 시행해 주시고는 산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완전 회복되셨군요. 그 인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밥 먹었냐, 그럼요. 점심 먹었냐. 그럼요. 그렇죠. 뭐 통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모든 예의를 차릴 만큼 차리고 품위를 갖출 만큼. 예. 우리 산모님에게 무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무통 주사 맞으면 태아에게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꿋꿋이 버텨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하는 무통 분만의 그 시술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은 산모의 그 척추, 네. 그 척추 안에 보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경막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카테터를 넣고 주사액을 집어넣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공간에 약을 집어넣었을 때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산모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면은 분만 제2기를 좀 길게 할 수가 있어요. 분만 제2기라고 하면 이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려서 드디어 이제 태아가 산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통분만을 안 했을 경우에 한 2시간 정도로 하면은 무통분만을 한 경우에는 3시간까지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과 의료진이 옆에서 태아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무통분만을 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산모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저혈압, 또 가려움증, 배뇨장애, 두통 등이 사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것은 병원에서 조처가 가능한 것이고 안 나타나는 분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무통분만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을 포함해서 이거는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하고 그리고 환자한테 생길 수 있는 부작용하고 이거를 잘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이점이 크다고 하면은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건데 무통분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사실 큽니다. 근데 산모는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고 또 태아에게도 좋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산모가 너무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지면 이제 산모 혈중에 카테콜라민도 올라가고 또 산모가 과호흡을 하게 돼요. 숨을 이렇게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모의 피가 알칼리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궁과 태반의 혈류가 안 좋아져요. 태아는 사실 자궁, 태반의 혈류로 먹고 살고 있는 건데 태아에게 산소가 덜 간다거나 아니면 태아에서 또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제대로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무통분만이 잘 되면은 오히려 산모한테도 큰 이점이 있고 태아한테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무통주사 맞으면 힘주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무통분만을 출산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좀 이게 이 질문을 드려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무통분만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으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 말씀으로는 진통이 오면은 진통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있대요. 그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힘이 저절로 가던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무통분만 때 사용하는 그 약이 되도록이면은 그 통증 감각만 차단하는 것이지 운동신경은 거의 차단시키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도 개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는 본인이 힘주기를 하시면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있고 또 옆에서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열심히 힘주세요, 어떻게 힘주세요 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통분만 때문에 사실은 뭐 힘주기가 안 된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크게 분만 과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서 이 무통분만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되도록이면 운동신경을 마비 안 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개개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무통분만 주사를 맞고도 잘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사람에 따라서 정말 낮은 퍼센트, 저희가 사용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데도 다리 힘이 좀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통분만 받으신 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그 무통분만 받고 나서 이제 침대 밖으로 이렇게 좀 이제 움직이실 때도 있고 화장실도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꼭 남편분이라든가 보호자분하고 같이 가셔야 되고 아니면 의료진하고 이게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그 낮은 마취제 농도에도 국소 마취제 농도에도 다리 힘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꼭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제왕절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분만은 선불이고 제왕절개는 후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실제로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상당히 진실입니다. 그렇구나. 제왕절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아픈지. 이게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통증 차단 약물들이 많아서 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의사들이 꼭 제왕절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환자들 보고 수술 받고 나면은 이제 빨리 움직이라고, 빨리 가스도 나와야 되고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고 막 움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상과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움직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잔인하다. 나는 숨쉬기도 힘들고 이제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꺾잖아요. 이렇게 네네. 거상을 시키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내가 환자들한테 나도 의사로서 수술하고 나서 숨도 크게 쉬고 빨리 움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잔인했구나. 의사도 좀 아파봐야 환자한테 공감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실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수술하는 환자들이 저는 항상 수술하는 환자들하고 함께하는 의사인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좀 저 나름대로는 환자한테 좀 진짜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뭐 선불로 끝나냐? 선불로 안 끝나죠. 무통분만을 잘 받으면 안 아프니까. 그러겠네요. 선불이 아니고 한 50% 디스카운트지. 그러겠네요. 제왕절개가 흔히 뭐 전신마취 하나요? 라고들도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제왕절개를 받을 때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전신마취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척추마취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다른 데서나 뭐 척추마취를 조금 더 많이 권유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척추마취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산모의 여러 가지 그 검사 소견상 혈액 응고 검사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고 척추마취라는 건 척추에다 그러니까 주사를 놔야 되는데 산모의 척추에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주사 놓고자 하는 그 위치에 어떤 감염이 있을 때 또 제왕절개 때 그 심각한 출혈이 예상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치태반 산모들 그런 경우에 이제 심각한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 그런 이상 소견이 없는데 산모가 나는 출산 후에 바로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척추마취를 하시면 되고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어느 해당 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척추마취를 못 하신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실망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망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은 전신마취도 거의 태아와 산모한테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게 잘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마취과 의료진이 권하는 대로 물론 산모가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못 하실 경우에는 마취과 의료진이 권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꼭 교수님께 무통주사를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서울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병원의 무통분만 시스템 이거 소개해 주실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그 무통분만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이를 가지셔가지고 이제 무통분만을 원하시면은 일단 먼저 모아센터로 입원을 아마 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가 3cm 될 때까지는
무섭다. 3cm 열릴 때까지 꿋꿋하게 좀 버티시다가 이제 3cm 정도 열리고 상과 네. 선생님이 안전하겠다 판단을 하시면 네네. 상과에서 저희 마취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어느 산모 무통분만 해주십시오라고.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모의 의료 기록을 보고 뭐 이렇게 산모의 상태를 판단한 후에 회복실로 산모와 상과 의료진하고 이제 같이 내려오시게 되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동의서 받고 이제 무통 시술을 하고, 물론 무통 시술을 하기 전에 또 상과 의료진 태아의 상태를 잘 감시를 하고요. 이제 무통 시술하고, 그리고 이제 무통이 잘 됐나 아까 좀 체크하고, 저는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옆에 오신 상과 선생님은 태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서 네네. 모든 게 이제 안정적이고 무통이 잘 됐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셔서 분만을 잘 마치시게 됩니다. 바람직한 프로세스네요. 제가 꼭 그렇게 믿음직하죠? 네네네. 두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네,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요. 안전한 분만과 안전한 네네. 수술을 위해서. 또 저희 마취과 의료진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무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산모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아이를 참 낳고, 그것만 해도 정말 위대하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정말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 우리 마취과가 산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이게 무통분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네네. 안 힘들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함께 해줄 저희 의료진을 믿으시고 마음 편히 아이를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순산하세요.